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 오늘 카누는 25.16% 상승했는데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는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도 해볼게요. 자, 오토위크의 기사. 카누와 비슷한 차량들을 다른 경쟁자들이 만들면 카누는 버텨나갈 수 있을까? 부재.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는 이제 진화하는 상황 속에서 상업용 및 승용 밴 분야에서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킥포인트 첫 번째, 카누 자사 밴에 대한 상업적 주문에 계속 집중하는 동시에 아메리칸 불독이라는 4도어 픽업도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2023년에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상당한 지출을 하는 등 회사의 재무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키포인트 세 번째, 카누는 곧 새로운 모델이 출시됨에 따라서 승용 및 상용 밴 부분에서 더 많은 경쟁자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카누 미래형 전기 밴은 2019년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전기 파워트레인 및 동굴 같은 내부와 함께 혁신적인 디자인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밴 라이프 무리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LV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셔틀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회사는 LA 외부에서도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불과 며칠 전 카누는 또한 오클라호마 시티 조립 현장에 대한 EPA 허가를 받았으며 약 1000대 주문의 일부인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 배달 차량 LDV를 주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현재 주에 있는 생산 시설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카누 재정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카누는 올해 3분기에 1억 1,2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으며 9월 말 현재 현금 및 등가물이 830만 달러 남아있는 것으로 나왔고 2023년 첫 9개월 동안 카누는 2억 7,36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고 매출은 51억 9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카누 투자자이자 회장 겸 CEO인 토니 아킬라는 우리는 현재 제조 및 수익 창출 단계에 있지만 아직 증명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의 3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카누는 현지 시장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는 전기차 픽업 열풍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불독이라고 불리는 VW 도카와 모호하게 유사한 밴의 4도 픽업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트럭 자체는 2022년 테스트를 위해 미군에 납품된 스크리밍 이글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생산 일정이나 가격에 대한 어떠한 추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회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소식은 아마도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위한 승무원 수송 차량을 공개할 것입니다. 첫 비행은 202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기 셔틀 세트는 과거 셔틀 우주 비행사를 발사대로 데려갔던 에어 스트림 캠핑카 역할을 합니다. 이 소식은 홍보 측면에서 카누 올해 최고점이었을 수도 있지만 카누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업 고객의 틈새 주문에 얼마나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래 제품이 하나의 경제 및 소비자 환경에서 컨셉 형태로 공개되었지만 현저히 다른 환경에서 판매되어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의 도전에 직면한 전기차 스타트업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이 긴 다른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은 약속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카누는 폭스바겐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폭스바겐의 ID 버즈는 오랜 개발 주기를 거쳐 미국에 출시됩니다. 한편 카누 상용밴은 리비안과 브라이트 드로브 배달 밴과도 경쟁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에 직면하여 상업용 고객과 개인 모두 혁신보다는 가격대와 딜러 지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카누가 향후 몇 년 동안 훨씬 더 큰 도전자들과 차별하기를 희망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랑 딜러 그쪽으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혁신이 안 돼도 회사가 잘 나갈까? 라고 이제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쟁자들이에요. 자, 리비안과 브라이트 드롭 그리고 폭스바겐 ID 버즈. 그래서 밑에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폭스바겐 홈페이지였습니다. ID 버즈.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ID 버즈. 그래서 언제 출시되느냐? 그러면 2024년에게 딜러들에게 납품이 될 것입니다.
최대 7인용이고 얼마나 갈 수 있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브라이트 탑드롭의 차량 제보, 이제 이 차와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전기화된 여행을 시작하라, 이렇게 생긴 차량이네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 현재는 이렇게 툭 튀면서 25.21%라는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락 추세돼 있으니까. 이게 데리케 바운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처럼 불트랩으로 만들어서 계속 몰고 가서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제가 보니까 밴드 폭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에서 밴드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질 때가 매수 시점이죠. 근데 지금 밴드 폭이 좁아졌어요. 자, 이게 밴드 폭이 여기처럼 지금 표시하는 것처럼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게 불트랩으로 작용해서 또 하락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다른데 수주 받았자고 했었죠 전에. 그래서 그걸로 해서 상승을 이제 이어갈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밴드 폭이 좁아졌다는데 왠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가격은 0.3775달러.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 일보로 볼 때 매수 시점은 기준선 전환선 위아래로 있을 때, 주가가 위로 차고 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제가 매수 시점이었을 수도 있네요. 이 단기로 보는 일봉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나 중기로 보는 주봉으로 볼 때는 아직 뭐 그렇다 할 신호가 안 나왔고 계속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의문, 그리고 기준선 밑으로 가면서 약세 국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25% 올랐든 뭐 35% 올랐든 지금 현재 약세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월봉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약세, 이 약세에 추가로 힘을 보태는 게 방금과 같은 엄청난 경쟁자들이 있다. 그리고 소진을 엄청나게 소진하고 있다, 현금을. 그런 두 가지 아주 큰 약점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자, 일봉으로 볼 때 이 매물벽을 차고 올라갔다,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자, 더 보고 싶지만 결론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처럼 상승한 게 뭐 어떤 근거가 있을까? 아주 강력한 어떤 강세 흐름이 있었나?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아니면 뭐 카누가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나? 아니면 수익성 있는 회사로 돌아갔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됐나에 대해서 물음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관망, 아니면 자, 줄여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잘 캐치할 수 있다면 단타로 매수 매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 여기서 또 내려갈지 아니면 좀 더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회사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로 해서 샘 올트먼이 AI로 와서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된다 하면은 이런 데 들어가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투자는 자기 마음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